아유, 원 후보님 당대표 선거 운동으로 많이 바쁘시죠? 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원 후보님, 엘리베이터 압박 토크입니다. 최대한 솔직하게 빨리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당대표 출마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러다가 다 망할까봐 나왔습니다. 예. 자, 다음 인물들에 대한 채점을 점수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00점 만점에 몇 점? 80점. 50점은 정공교체 해준 그걸로 이미 따고 들어갔고요. 국정수행 과정에서 아직 좀 부족한 게 있으니까 20점을 깎아서 80점. 한동훈 후보 70점. 왜냐하면 참신하고 멋진 이미지로 당의 어떤 활력은 주었는데 총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좀 져야죠. 30점을 감점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그 이재명 대표는 재판 다니느라고 수업에도 안 들어왔고 시험에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결시에서 점수가 없습니다. 조국 전 대표 거기는 입시 부정 때문에 여기는 점수 박탈입니다. 다음 인물들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윤석열 대통령, 정의 많은 형님, 한동훈 후보, 우리가 아끼고 키워야 할 후보. 이재명 전 대표, 대한민국의 중대 범죄자가 정치를 잘 써먹으면 활개칠 수 있다는 가장 나쁜 사례. 조국 전 대표, 내로남불은 반성 안 하고 복수 심에만 불타는 불쌍한 또 동료. 네. 원희룡 이름으로 삼행시입니다. 원, 원칙을 가지고 희, 희망을 향해 룡. 용기 있게 나아갑시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압박 토크가 어렵습니까? 아니면 당대표 선거운동이 더 어렵습니까? 이 좁은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거구 풍치를 가진 분가 있으니 폐쇄 공포증이 오는 것 같아요. 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스튜디오로 옮겨서 본격적인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TBC 배종찬의 정치토크 저만디를 던져서 진행을 맡은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날씨가 너무 무덥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 특별히 잘 하셔야겠습니다. 뜨거운 태양빛만큼이나 더 뜨거운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황상현 TBC 서울지사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초대 손님입니다.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제주지사, 대학 입시 수석 합격, 사법고시 수석 합격, 당권에 도전하는 원희룡 후보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치열한 대접전 중이라서 목이 다 쉬셨다고요, 원 후보님? 예, 오늘 자유총연맹 행사에 갔는데 10,000명이 모였는데 마이크가 없어요. 근데 막 30명씩 50명씩 사진 찍으면서 화이팅 외치고 뭐 하다 보니까 저도 그냥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마이크 없이 얘기하다가 결국 이 중요한 방송에 이런 상태로 나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는데 지금 목사탕 물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예. 지금 대구 경북의 시청자분들이 다 이해해 주시고 원 후보님 제주시사 선거 때 나갈 때 이렇게 원 후보의 흥이 주변 분들이 올라왔다고 봐야 되고 이번이 더 올라오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제주 선거는 또 거기는 또 민주당 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좀 뭐랄까 좀 상당히 적지에서 뛰는 느낌 이런 게 좀 많았고요. 고향이지만 이제 대구에 오니까 완전히 홈그라운드 경기를 하는 느낌인데 그런 점에서는 제가 기운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대구를 대구 사람보다 더 많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 대구와 원 후보님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겠죠? 제가 셀 수 없이 가가지고 지금 제가 뭐 서울과 대구를 왔다 갔다 하는데
서울 갈 때가 출장 가는 건지 대구 갈 때가 출장 가는 건지 저도 지금 헷갈립니다. 예, 예, 예. 대구의 인연은 뭐 제 친구들, 뭐 선후배들 워낙 많고요. 대구에서 정말 대학 시절부터 추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오늘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목소리가 시식을 좀 양해를 할 테니까 조금 낮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출연하신 분들에게 다 이제 이 프로그램 제목을 여쭤봅니다. 저만디를 전자서. 그래도 이 원 후보님이면 알고 있지 않을까 이 의미를. 어떻게 해요? 아니 그래도 워낙 제주시인데 네 모르시지 않을까요? 수석 합격. 네. 저만디를 전자서 원 후보님 무슨 뜻일까요? 저만치 저 혼자서. 살짝 비슷했습니다. 이번에 원 후보께서 목표로 하고 있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만디를 맞았구나. 그렇죠. 네. 물론 뭐 이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또 자세는 또 낮추시겠지만 당권 도전이라는 저 높은 곳을 향해 가시는데 일단 본인 스스로 이번에 내가 당 대표가 될 가능성 몇 %? 저는 뭐 90%. 와, 10%는 약간 겸손의 10%로 봐야 될까요? 겸손이라기보다는 예.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예. 전 가변성을 두시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워낙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예. 거기 때문에 뭐 그것은 하늘의 몫이고 국민들의 몫이겠죠. 네. 요즘 이런 원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뭐 일각에서 어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대표는 땡땡땡. 근데 원 후보께서는 인기는 표면적이다. 실제 투표와는 관련 없다. 그런 근거가 있다면 뭐가 될까요? 여론조사 전문가시잖아요. 맞네요. 전곡을 찌르시네요. 네. 그 1000명 샘플이 그 중에 투표할 당원은 20명. 그 20명도 투표율에 따른 차이가 반영이 안 된. 그렇죠. 그 1000명 중에 실제 투표할 사람은 지금 뭐 10명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수원시장 뽑는데 저 평양 가서 조사한 거랑 비슷합니다. 수원시장 뽑는데 평양 가서 조사한 거랑 비슷하다. 예. 당원들은 그렇다면 원희룡 후보에게 마음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당원들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예. 관망하고 있습니다. 왜냐? 당이 혹시 이제 깨지면서 분열될까 봐. 예. 그 걱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 과연 이 거대 야당의 이재명 조국의 무도막지한 이런 거에 대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전략과 어떤 뭐랄까 결기가 누가 과연 있는가. 그리고 지금 대통령과 함께하는 여당이잖아요. 어려운 이 당정협의 누가 잘 이끌어갈까. 그런 경험과 전략과 그런 조직적인 결속력, 통합 의지, 이런 통합력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이제 시작이고요. 이번에 TV 토론이 6번, 예. 6번 하죠. 합동연설 5번.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각자가 어떤 개인 경기처럼 인기 공연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4명의 주자가 한 자리에서 서로 공방전을 11차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90%의 승률을 얘기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90% 이야기를 최고위원회에 도전하고 있는 이뇨한 의원이 봐라, 내가 전라도지만 경상도 사람 만나봤더니 90% 디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아니 뭐 그 형님 이야기는 뭐 잘 예. 모르겠고요. 형님이시군요. 네. 예. 저는 저의 승산을 얘기하는 거고 그 우리 이뇨한 전 위원장님은 이제 객관적인 어떤 그런 그 전망을 얘기하는 거겠죠. 어떻게 그렇게 딱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분 전망에 이제 원풍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원풍이라는데 동의하십니까? 불기 시작했다. 그럼요. 지금 벌써 판이 디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왜냐? 자, 이 시기는 수련 과정에 있는 사람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여야 관계 그리고 당내 사정, 당정 관계가 아니다. 예. 경험이 필요하고 그다음 여야 관계에서 싸울 수 있는 그 경험과 그다음 당내의 다양한 의견들을 가서 다 끌어안고 다 환영받을 수 있는 이제 소통과 포용 능력
그리고 대통령과 함께 예. 국정 수행을 해내면서 민생 그리고 경제장관으로서의 경험을 갖춘. 그래서 저는 견습생이 아니죠. 저는 지금 25년의 정치 경력. 경력을 가지고 장관, 예. 그리고 대통령 선거 정책본부장,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이미 다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재명과 대장동, 예. 그리고 이번에 인천 계양면에서의 명령대전을 이미 치러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적금 들었다가 적금은 쓰려고 적금 드는 거잖아요. 예. 적금 만기가 꽉 찬 바로 그 후보가 접니다. 어느 분이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수련의라면 나는 병원장이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죠. 저는 이미 수술 집도가 다 가능한 그런 수술 경력을 많이 갖고 있고요. 우리 한동훈 위원장은 정말 저희들이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 왜냐 우리 당이 이거 뭐 1, 2년 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100년 정당을 가야 되는데 지금 입당한 지 6개월 된 우리 한동훈 위원장은 좀 더 수련을 쌓고 그다음 우리 다양한 어떤 이 선후배들과 좀 더 신뢰관계와 서로의 뭐랄까요 그 인간관계를 쌓고 이렇게 해서 또 대통령과의 신뢰도 좀 회복하고 예. 이렇게 해서 나서도 지금은 시간 많습니다. 왜 이렇게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한 후보가 나설 때가 아니다 이 점 강조해 주셨는데 대구 TK 민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은 뭐 이견이 없습니다. 이번에 대구를 방문하셨을 때 홍준표 시장이 거의 뭐 어부발을 할 정도로 대환대를 하고 출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 후보님, 홍준표 시장, 이철우 지사는 원희룡을 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개인적인 친소 관계로는 예. 홍준표 시장님은 저랑 뭐 경쟁도 했고 의견이 달라서 사사건건 충돌했던 관계입니다. 근데 지금의 당의 어려움, 국가적인 위기, 그리고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이재명과 조국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경험이 있고 당을 잘 알고 그다음에 서로 싸우면서 정이 든다고 당내의 많은 계파들과 많은 반대자들과도 정말 터놓고 밤새 토론하고 새벽에는 어깨동무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완숙한 정치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홍준표 시장님이 저를 그렇게 멘트를 할 줄은 저는 꿈에도 모르고 갔습니다. 대구를 가셨을 때 이제 선거를 오래 해보셨으니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당원 선거긴 하지만 만나는 분들도 다 당원들이시니까 어떻든가요? 현장의 분위기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느낌. 우선 어려울 때 대통령을 척지면 안 된다. 코너로 몰면 안 된다. 그거보다 더 답답해하는 거는 집권한 지 2년이나 됐는데 왜 이 중대 범죄 혐의자가 아직도 활개를 치고 총선 승리를 빌미로 해서 하나는 복수국 또 하나는 특검을 미끼로 또다시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그때 우리 70명의 우리 국회의원들이 탈당하고 우리 당 깨지고 그다음 고난의 행군을 했던 그것이 반복될까 봐 그 두려움 속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다. 원 후보님 정말 궁금한 것은 이번에 4명의 당권 도전 후보 중에서 일단 친윤 후보로는 원희룡 후보로 다들 보고 있습니다. 일단 보도에 따르면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제가 바로 잡아야 되겠어요. 20년 친윤 후보는 한동훈 후보입니다. 네. 저는 경선 때는 경쟁자였고, 하지만 대통령 후보가 됐기 때문에 제가 실무 책임자를 맡아서 선거를 치르고 또 제가 만든 공약과 국정과제의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큰 경제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맡아서 화물연대, 건설노조, 집값, 그리고 우리 지방균형발전,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 다 해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는 윤석열 정부를 공동 창업한 창윤이자 지금 지지율이 떨어져 있는데 지지율을 올리는 공동 책임을 맡기 위한
업윤의 입장이지 저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부부간에 같이 식사해 본 적도 없고요. 뭐 넥타이는커녕 제가 대통령 시계도 선물을 아직 못 받아본 사람입니다. 예. 그래도 이제 궁금한 것은 워낙 지금 이제 배신자 프레임이 아주 이제 한동훈 후보에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많은 분들은 이게 정말 실제로 배신자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원 후보에게 여쭤보는 겁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 후보를 배신자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건 제가 알 수 없고요. 예. 대신 제가 총선 이후에 아무튼 놀랬던 거는 정말 20년 절친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누구보다 더 이걸 그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고 어떤 서로 충돌이 있더라도 우리는 전부 약속 대리인인 줄 알았지 않습니까? 진짜 충돌이 아니고 예.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선 총선 끝나고서 그 출마 통보하는 그 전화 통화까지 한 번에 어떤 서로 뭐 주고받은 말 한마디가 없었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점심을 같이 하지 않은데도 거절했다는 또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건 공표된 사실이죠. 예. 뭐 그때는 뭐 건강을 이유로 했다는데 뭐 그 후로는 뭐 건강을 다 회복했을 텐데 왜 그런지. 그래서 제가 이건 정치 이전에 인간관계가 제가 살아본 인생 경험과 대다수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예. 또 하나 궁금한 게 원 후보와 이 한동훈 후보가 이번 당 대표 출마하기 전에 만찬을 했다라는 그런 보도를 접했거든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때 뭐 이 당 대표 출마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 뭐 이야기를 나눴던 건지도 궁금하고요. 제 그 대학교 10년 후배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입당으로는 24년 후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미래의 주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거를 너무 어렵게 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에 대한 후일담 이걸 주로 그걸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4번씩이나 그 대통령실과 충돌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예. 저도 얘기는 소상하게 들은 건 사실인데 옮길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서로 얘기를 밖에 안 하기로 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들은 건 있으시군요. 다 들었죠. 아. 들었죠.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얘기들이 나왔을 예. 때 뭐 저는 거짓말은 못하는 사람이니까 예. 저는 뭐 대답을 거부는 할 권리가 있지만 예. 거짓말을 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내용은 전혀 이야기를 안 하셔도 되고 그냥 궁금한 것은 그 내용을 들으셨을 때 한 후보가 이 정도면 대통령과 더 함께 못하겠구나 이런 혹시 생각이 드셨나요? 그 결론까지는 못 내렸고요. 아무튼 제가 아무튼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사실 속으로 충격을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충격을 받을 정도. 예.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그 적절한 시점이 되면 제가 좀 중간 역할을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그건 제 느낌이었으니까 그런 느낌을 가졌었는데 그 후로도 단 한마디 오고 간 말이나 대화나 문자가 이거 없었다는 걸 보고 예.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출마 안 할 것처럼 전제해가지고 잠깐만요. 둘 다가 서로 출마 안 할 것을 당연히 전제로 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출마할 의사가 보였으면 출마에 대해서 얘기를 서로 나눴을 텐데 하라 말라는 얘기조차도 없었고 아니 저보고는 아니 뭐 선배님이 바보가 아닌데 왜 나가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오고 그런 톤으로 오고 갔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방적으로 선언이 나오고 그다음 대통령께도 비서실장한테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는데 비서실장이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야 예의가 아니냐 해서 그때 총선 후에 처음으로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알고 제가 또 충격을 받았죠. 여기서 연장선상에서 지금 관심을 끄는 게 아마 윤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도 큰 관심인 것 같고 또 최근에 여론조사도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제 원 후보님이 앞서는 것으로 나온 결과가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근 조사인데. 저는 대통령이 마음이 특정인에게 가 있다라는 그 자체가
그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그는 완전히 그 코너로 모는 얘기입니다. 저는 뭐 소위 말하는 대통령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제가 어떤 인위적인 노력을 하는 거 전혀 없고요. 네. 그래서 친윤이냐 뭐냐니까 저는 공동 창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낮은 지지율이 답답하고 거대 야당에 제가 개항에 가서 돌을 못 치우는 바람에 활개치고 있는 이재명에 대한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적인 결론이 빨리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걸 다 바치겠다. 그리고 나는 어떤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대통령 탓 또는 대통령과 어떤 척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권 교체 해준 것만으로도 우리 대통령께서 하실 일을 90%는 하신 거기 때문에 나머지 10%는 내가 장관이 되든 당대표가 되든 해서 내가 채워드리겠다. 끝까지 나는 공동 책임을 다지겠다. 이런 마음으로서 창윤, 업윤을 얘기한 거지.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개인적으로 뭐 넥타이 한번 받고 식사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그 내 후보 중에는 제가 가장 개인적인 친분이 얕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뭐 툭하면 뭐 술자리에서 전화 거는 후보도 계시고요. 부부간에 가서 식사를 하신 분도 계시고요. 예. 뭐 외국 갔다 올 때 넥타이 받고 식구끼리 카톡 뭐 수백 번 뭐 주고받은 분이 있는데 저는 뭐 카톡 주고받은 적도 없고 식사한 적도 없습니다. 예. 누구라고 이야기하시지는 않지만 누구인지를 다 알겠는 내용. 다 아시면서 자꾸 네. 물론 시청자를 위해서 어느 분이 묻는 이거는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국민의힘 지지층, 특히 대구 경북의 유권자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들은 왜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때 왜 이재명 전 대표나 문재인 정부나 이런 수사가 왜 빨리 안 됐느냐. 제 질문이 아니라 대구 경북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 빨리 안 됐다고 보십니까? 저도 그게 가장 궁금해서 사실 그 국무위원 제가 국토부 장관 법무부 장관 할 때도 그때도 좀 물어보기도 했었고 뭐 그 후로도 이런 부분에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우선 제가 뭐 또 너무 구체적인 걸 얘기하면 또 네네. 뭐 비방하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오늘은 있는 그대로요. 네. 자꾸 이렇게 네네. 이렇게 유도를 해서 제가 답변을 하면 왜 또 비방하냐 또 시청자들이 또 비판 싫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실을 제가 또 아셔야 기본적인 됩니다. 사실만 그렇죠,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법무부 장관은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결론을 이렇게 콩나라 밤나라 할 수는 없어요. 대신 신속히 해라. 대신 거기에 대해서 그 수사를 지휘할 검사에 대한 인사권, 그다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감찰권, 징계권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그 인사도 늦어지고 예. 제가 대장동에서 거의 한 30여 건을 증거를 제시하거나 새로운 대북 송금 의혹을 다 폭로를 했거든요. 예. 그 수사가 이제야 겨우 수사 또는 결론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저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를 수사가 너무 늦어진 그런 점이 좀 있고요.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수사한 게 아니다. 이런 말로 넘어가게 되면 그거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죠. 지금 또 정치권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바로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제3자 추천으로 발의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배신자 논란이 불거졌는데 원 후보께서 이 최상병 특검법에 한동훈 후보 발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비판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우선은 공수처 수사가 이게 첫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특검을 하게 되면 공수처에 진행되는 수사를 공중 분해시켜 버리는 겁니다. 공수처 민주당이 만든 수사기관이에요. 그러면 자기네가 지금 공수처를 부인하고 특검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진실 규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든지 간에 대통령을 올감해서 그다음 정치적인 그런 선동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우리가 겪어봤던 그런 코스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수처 진행 중인 수사를 강제로 공중 분해시켜서는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예. 다음으로는 자, 공수처 수사가 나오면 의혹이 풀리는 것도 있고 안 풀리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겠네요. 네. 풀린 거는 제외하고 안 풀린 것만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지금 민주당이 지금 집어넣은 내용은 그 정말 우리가 가슴 아픈 젊은 해병대원의 죽음에 대한 진상에 대해서는 특검법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대통령이 전화했냐 말았냐. 그다음 뭐 경로했냐 말았냐. 예, 그렇죠. 예. 이 부분만 잔뜩 집어넣었는데 특검을 하더라도 무슨 내용으로 수사 대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누가 공정하게 할 것인지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정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국민의힘의 당론 예.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 있지 않습니까? 예. 108명의 국회의원들의 당론은 선 공수처 수사 후 특검 검토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후보가 이야기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 의원들이 따라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지금 108명의 당론을 만든 원내대표와 지금 국회의원들과 싸울 겁니까? 그래서 자, 많이 안 걸립니다. 뭐 길어야 한두 달인데 공수처 수사 결론 보고 예. 만약에 우리가 특검에 대한 독자의 안을 낼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 당내 토론을 거쳐서 그리고 대통령과의 당정 협의를 거쳐서 내더라도 내자.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한동훈 후보가 이 제2부속실을 설치해야 된다. 특별 감찰관을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추천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끔 해야 된다. 상당히 지금 뭐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야당 공세가 거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우선 그거 들어가기 전에요. 지금 뭐 도이치 특검 얘기하잖아요. 예.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수사를 탈탈 털은 사건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소위 그 기소됐던 주가 조작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거기에 돈을 맡긴 고객들 있지 않습니까? 예. 절대 다수가 무죄가 났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보강 수사만 하면 뭐 그게 뭐 우리 영부인이든 누구든 관련자들 전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수사 종결을 해버려야 된다. 초기에 종결했어야죠. 예. 왜 2년 동안 이거를 놔뒀다가 이걸 이게 이재명 그 대표가 거대 야당이라는 이 포갑적인 힘을 가지고 특검에 빌미를 걸게끔 놔둡니까? 이 부분도 저희는 정말 좀 궁금한 부분이고요. 그러네요. 네. 그다음 뭐 말씀하신 제2부속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께서도 그 약속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신 그렇게 되려면 대통령실 구조도 바꿔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은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충분히 검토하는 그 과정을 거치고 당정 협의를 거쳐서 할 사안이지 이거를 야당이 압박하듯이 우리 여론이 이게 있다고 그래서 뭐 여당이 이것을 뭐 무슨 압박하듯이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다. 자, 또 하나 여쭤보면 홍준표 시장이 이 SNS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특검법을 기다리면 될 것이다. 이게 조국혁신당에서 발의를 하려고 하는 바로 한동훈 특검법으로 보였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동훈 특검법이요? 예.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뭘 갖고 수사하겠다는 건지도 문제지만 예. 우리의 법 체계는 대한민국의 헌법은 수사기관들이 다 있어요. 네. 경찰, 검찰, 그다음에 이제 공직자들은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공수처에서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무슨 특검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요 특검을 가지고 한번 재미를 보니까 계속 이 미끼 떡밥을 던지면 우리 예를 들어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어떤 어떤 이 실망감이 있으니까 그게 찬성할 줄 알고 예. 우리를 자꾸 이간질시키려는 거한데 그런 이간질에 우리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한동훈 우리 후보요
정말 선거 때 고생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 우리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수지이고 정말 어떤 상황 판단과 이 표현력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에 꼭 필요한 인재고 대신 조금 경험이 부족하니까 자기의 현재의 상태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너무 큰 짐을 졌다가 본인도 불행해지고 모두가 불행해질까봐 우리가 정말 걱정하고 아껴서 야 아직 젊으니까 지금 50 간 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시간을 때를 아끼자라는 거지 뭐 특검 걸자고요? 저는 절대 반대고 예를 들어서 우리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공격이 있다면 제가 가장 앞장서서 제가 호의 무사 자처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격은 그건 제가 원희룡 막습니다. 후보가, 선배로서 형으로서 막아낼 것이다. 굳세어라 동훈아. 형님이 지킬게. 언론지상에서는 워낙 대결 구도로 계속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몰고 가서 그런 이미지만 부각됐다고 보시는 거네요. 아니요. 예. 우리가 예. 투수 선발전 내가 선발 투수로 나가려면요. 투수끼리 같은 팀이지만 엄청난 신경전과 그다음 거기서 연습 게임에서도 정말 실전을 능가하는 그런 저 진검 대결들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깨끗이 승복하고요. 그다음 누가 되든지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팀입니다. 원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한 팀에 원팀에 한동훈 후보도 들어가는군요. 주전 경쟁이에요. 한 팀 내에서의 주전 또는 선발 투수 경쟁이지 우리가 다른 팀이어서 그렇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그 망가뜨리기 위한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가 우리를 이간질하고 한동훈 대표를 축혀 세우는 것은요. 우리를 분열시키고 정권을 그대로 탈취하고 우리의 유력 주자들을 전부 어떻게 보면 해치려는 그런 사악한 의도가 들어있는 거고요. 왜 하느냐. 제가 25년 동안 온갖 수단 방법으로 하는 그 정권 싸움과 상대 당의 주자들을 죽이는 그런 것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는 두 번 다시 안 당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정말 보배 같은 우리 당의 자산들이 그 바깥의 그 흉악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다치는 것을 우리는 절대 막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 후보님 바로 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재명 전 대표의 대항마는 없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누가 나오더라도 저기는 형식적인 거겠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다른 것보다도 우선 일주일에 4일씩 법원 서초동하고 수원으로 출퇴근하시잖아요. 4개의 재판입니다. 예. 그래서 저 192석에 가까운 저 야당이 당 대표가 재판만 몰두하고 있어도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 보니까 민생이나 경제나 정말 이 내용이 복잡한 국정에 대해서 토론하고 파트너가 될 생각보다는 그냥 뻔한 묻지마 특검 미끼질로 걸려들면 또 탄핵으로 몰고 가려는 이미 자기들이 익숙한 그런 프로 수준으로 익숙한 그 초식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걸로 보여져 가지고 한편으로는 걱정되고요. 한편으로는요. 우리 국민들도 그런 탄핵 선동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4명의 당권 도전 후보들 중에서 원희룡 후보가 이런 탄핵 시도에 가장 잘 맞설 인물, 그리고 야권 이재명 전 대표가 다시 당대표가 됐을 때, 조국 전 대표가 다시 당대표 연임을 할 때 가장 잘 대응할 후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그 지금 질질 끌고 있는 그러니까 지연된 사법정의, 그래서 과연 검찰 수사, 검찰 인사, 검찰의 감찰, 그다음 법원 행정처의 판사에 대한 어떤 그 배치라든지 재판 일정의 어떤 행정적인 감독, 이거는 사법부 독립과 관계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무부 장관,
그리고 법원행정처장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2년 동안 답답해서 지금 잠도 못 자고 지금 중대 범죄 혐의자들이 활개치는 화면을 보면서 TV도 안 보겠다는 이분들의 답답증을 저는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로 풀겠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툭하면 뭐 탄핵 청원, 그다음 촛불 이런 것들이 다시 시작되고 여론몰이 선동이 진행될 텐데요. 그게 과연 진짜 우리 국민들의 진짜 여론인지 아니면 공작이 들어있고 이게 바다 건너 내지는 휴전선 건너와 연결이 돼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2년 전 대장동 특별 집중조사와 그것을 국민에게 설명하던 그 경험과 그 노력 이상의 팀을 가동을 해서 제가 반드시 저지해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수처와 특검 이런 것들 만약에 우리가 특검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 108명 의원과 우리 당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부와 우리 대통령실과도 충분히 우리가 그 당정 협의를 해서 국민 여론, 그러니까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려고 하다가 당은 깨지고 당정은 충돌해서 정권을 그대로 헌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가 그 과정을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관리할 경험이 저는 이미 25년간 적금이 다 차 있다니까요. 예, 찾아서 쓰면 돼요. 그냥 쓰기만 하면 된다. 자, 이번에는 인간 원희룡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인간 원희룡 이야기 하기 전에 당대표가 된다면 임기를 끝까지 가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은 여론에 따라서 대선에 나가야 된다면 대선에 나갈 생각이십니까? 뭐 그건 다 아시면서 또 물어보니까 모릅니다. 그 뻔한 대답은 안 하겠고요. 예. 저는 우선 당장 6개월이 다음 대선에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나갈 수 있냐 없느냐가 걸려 있다고 봅니다. 이 6개월 동안 지금 특검을 미끼로 떡밥으로 던지면서 저는 11월, 12월 지금은 좀 더워서 안 나오는데요. 선선해지기 시작하면 슬슬 집회 시작해서 이제 탄핵 외투를 입고 나오는 그 시점 되면 광화문과 아마 용산 삼각지를 아마 촛불로 뒤덮으려는 그런 지금 흉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빨리 나오느냐 이 6개월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대선이 있냐 없냐가 달라지는데 뭐 지금 한가하게 이 문제도 해결을 못하면서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지 않고 어떻게 다음 대선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일단 잊어버리고 이 6개월을 어떻게 우리가 당은 깨지고 당정이 충돌하는 이 사태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판결을 회피하고 조기 대선으로 우리가 뽑은 2년밖에 안 된 대통령의 임기를 중간에 잘라먹고 정권을 그냥 홀랑 탈취해가려는 이것을 어떻게 저지를 확실히 시킬 것인가. 이 6개월에 우리의 사활이 다 걸려있고 대선 나갈지 말지는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물어봐 주십시오. 예. 자, 인간 원희룡을 이야기할 때 대학 입시 수석 합격, 사법 시험 수석 합격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당 대표 선거도 그냥 시험이면 더 나을 뻔했나요, 원 후보님? 저를 자꾸 수석만으로 하는데요. 저는 전기불도 안 들어오는 이 섬의 농부의 아들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뭐 저는 뭐 가난파리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런 과정에서 뭐 공부도 사실 공부밖에 저는 가난을 탈출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열받아 하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그건 저 개인의 인생 살아볼 때는 사실이고요. 저는 제가 여기까지 25년 동안 국회의원 3번, 장관 1번, 도지사 2번, 그리고 대선 경선 2번 나가고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30년 구형을 받으면서 구속됐던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정말 죄인 아닌 죄인이 됐던 거기에서 기적적으로 정권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교체해서 국민의힘이 여당이 된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뭐 수석을 하냐, 앞으로 뭐
당 대표는 제가 해야만 당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걸 걸고 하겠지만 예.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는 여기까지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을 내가 갚아야 되고 공동 창업자로서 정부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감사함과 공동 책임을 저는 제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지킬 생각입니다. 예. 자, 원희룡 후보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대선 문턱에가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 문지방이 미끄러운 건지 그 문턱을 못 넘는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스스로 분석하시기에 내가 다른 건 다 자신 있는데 뭐가 좀 아쉽다, 부족하다. 일각에서는 좀 대중성이 더 확보가 안 된다. 이런 걸 또 지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부족한 게 너무 많죠. 우선 현재 그 대중 정치인은 사실은 그 말로 마음을 전하고 대중의 마음을 사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지적하지만 아직도 말이 너무 길고, 예, 또 어떤 때는 좀 표정이 좀 더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었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이걸 극복을 못하면 저는 뭐 저의 그 다음은 없다고 저는 승복할 생각이 있고 대신 이걸 고치려고 정말 많은 분들에게 겸허하게 도움을 받고 있고요. 또 하나 또 결정적인 문제는 예.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집단으로 하는 거고 세력으로 하는 거고 민주주의는 어차피 다수결 아닙니까? 근데 제 고향이 도세도 약하고 제 집안은 뭐 저희 집안에 뭐 변호사, 공무원, 뭐 사업하는 사람조차 한 명도 없는 제 가족과 친척 50명으로 넓혀봐도 단 한 명도 없고 전부 자영업하거나 농사짓거나 뭐 그냥 뭐 직장인 정도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어떤 세력과 인맥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그야말로 매달려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게 근데 뭐 태어난 거 제가 부모를 원망하겠습니까? 제가 태어난 지역을 원망하겠습니까? 그리고 인맥이 부족하면 제가 살아온 인생 속에서 제가 그만큼 덕이 부족하고 스킨십이 부족해서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제가 부족한 것을 그러니까 채워주시고 또 그런 거를 받을 제 마음의 그릇이 되면 뭐 길이 열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이 안 열어주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안 열어주는 길을 제 혼자 나서서 설친다고 열리겠습니까? 지금의 원희룡은 화려해 보입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수석 입학하고 서울대학교에 들어왔던 원희룡은 적적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워줬던 사람이 바로 지금의 배우자인 강윤영 교수입니다. 한림대 교수이기도 하고 정신과 의사이기도 한데 일각에서는 원희룡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배우자인 닥터 강이 만들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객관적으로는 그게 사실일지 모르겠으나 저 주관적으로는 서로 1대1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제 전화에도 반쪽 강윤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반쪽은 됩니다. 저를 너무 그냥 내려치기를 안 주변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쭤보니까 입도 뻥끗 못한다, 꼼짝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기도 해서요. 제가 우선 제 아내와의 관계에서부터 무제한 경청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중간에 끼어들거나 끊거나 뭐 말대꾸를 하거나 이런 거는 저희 둘 사이에서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후보가 얼마나 자신 있게 아내인 강윤영 교수에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지 1번 카메라를 보고 영상 편지 1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 아내 강윤영. 여보 윤영 씨, 오늘 배추도사한테 와서 지금 사실은 이 우리 부부 관계, 우리 가정까지 지금 탈탈 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나는 걱정되는 게 사실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해준 그에 대한 인생 차원에서의 미안함을 늘 갖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간의 어떤 그 어려움과 남들이 모르는 정말
그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만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남들이 뭐라 그래든 저는 무조건 당신 편이고요. 누가 뭐라 그래든 저는 당신 때문에 제가 있다고 저는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나를 진정으로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살아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대변해야 될 우리 둘 외에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왕 들어서 있는 정치의 길을 저는 제 모든 열정을 다 쏟아내고 아름답게 마무리를 할 테니까요. 정치를 하면 할수록 당신의 희생이 커지니까 가급적 아름다운 마무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조금만, 요번에만 좀 도와주세요. 머리 하트 한번 해주시죠. 머리 하트. 하트. 여보 사랑해. 하트. 아내에게 띄우는 사랑의 영상 편지도 기네요. 네. 자, 목소리 상태가 너무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 오로지 대구 경북 시청자를 위해서 오늘 출연해주고 계신데요. 출연하신 분들에게 원 후보님이 늘 여쭤보는 건데 오늘 목 상태가 어서셔서 가능하시면 한 소절이라도 해주셔줬고 내 인생의 노래, 뭔가 좀 내 스스로를 힘이 나게 해주는 노래, 뭔가 내 삶을 돌아보게 하는 노래, 그런 노래가 있으시다면은 공명을 이야기해 주시고 한 소절만 좀. 왜냐하면 우리 배추도사님을 네. 조금 이렇게 슬림하게 하고 조금 키우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네. 네, 연상되는 테스 형 나훈아의 사랑. 이 세상에 하나밖에 이런 그게 제 인생 곡입니다. 오늘 녹화 소리보다 제일 좋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해주시면 안 됩니까? 조금만. 가사가 어떻게 되더라 지금 제정신에는. 예. 네, 정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내 여인아 보고 또 보고 또 돌아봐도 이 정도 하시죠? 근데 지금 그냥 목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정신이 지금 오락가락합니다. 요 방송 보면 제가 집에 가서 정신교육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잘하셨어요. 국민의힘 전당대 뒤에는 전국 노래자랑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끝으로 오늘 방송에서 못한 말씀이 있거나 또는 가장 중요한 건 또 우리 방송을 시청하는 대구, 경북 또 애청자분들이니까요.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요. 제가 아까 우리 배추도사께서 애정과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정말 우리 당원들과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말도 좀 쉽고 더 짧고 그리고 가슴에 탁탁 와닿는 그런 메시지로 국민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제가 정말 제 그 지연도 약하고 혈연도 약하고 학연도 간판만 좋았지 이 동창들이 다 저 혼자 잘나가지고 뭉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경북에서 저를 정치적 아들로 삼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 저는 한 번 맺으면 변하지 않고요. 저와 한 번 거래를 트면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평생 거래입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해드릴 자신 있고요. 절대 의리 배신하지 않을 테니까 저 정치적인 아들로 우리 대구 경북에서 삼아주시기를 제가 정말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권 도전을 하는 원희룡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내일은 분명히 오늘보다 더 빛날 것입니다. 저만디를 던져서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세대가 물려받은 자유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태어날 때부터 선진국이었던 우리 다음 세대도 정말 올바른 국가관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정상화하는 것, 그게 정치에 뛰어든 저의 목표이고 그게 저의 마지막 마무리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